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타이거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단순히 답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문장 구조를 이해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 같아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보기 4가지의 단어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있는데 문제는 뭐냐? 어순 배열이겠죠? 알맞은 어순 배열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문제 지금 하나를 만약에 어떻게 하다 맞추셨다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구조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죠. 네. 그 이면에 이 문제 이전에 우리가 이런 구조의 문장에 어떤 어순으로 그 단어를 배치해야 될지 그 규칙을 먼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이런 형태의 뭐 유사한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꼭 이 문제 아니더라도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굉장히 사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일단은요. 이 문장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뭐죠? 의문문입니다. 그죠? 네. 의문문을 만드는 어순은 아십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평서문, 그죠? 의문문이 아닌 평서문의 어순에서 약간 변동을 주면서 의문문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의문문이지만 만약에 평서문이면 어떤 어순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주어가 항상 맨 앞에 있죠, 그죠? 그러면 you가 앞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올 거잖아요. 그러면 동사가 이제 tell 같은데 말한다, tell 같은데 지금 could가 있죠. could는 뭡니까, 여러분? 조동사라는 요소입니다. 그죠? 주어 다음에 우리가 보통 동사를 이렇게 씁니다. 그죠? 동사를 쓰는데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 동사에 뭔가 양념을 뿌리는 겁니다. 네, 안 뿌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필요하면 그 양념이 필요하면 뿌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조동사는 위치가 이 동사 앞에 위치를 합니다. 네, 다양한 종류의 조동사가 있습니다. 자, could 같은 경우 이렇게 앞에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서문이었다면 you could tell 이런 어순이 됐겠죠. 그러면 어떻게 의문문을 만드느냐? 자, 이 could 같은 조동사가 있을 때는 그죠? 우리가 보통 조동사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 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의문문 만듭니까, 여러분? do라는 동사가 나타나서 그 do라는 동사가 주어와 어순을 바꿔서 do가 앞에 와가지고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오는 그죠? Do you tell me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요. 얘랑 어순을 바꿔치기 하면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uld you tell me 이런 식으로 어순이 되면서 우리가 뭘 만들었습니까? 의문문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일단 그렇게 의문문이 되는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지금 봐야 될 어순은 그 부분이 아니죠. 네,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주어 나왔고요. 그죠? 말합니다. 당신이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일반 동사를 말을 했다라고 하면 일반 동사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뭘까요? 네, 목적어 개념의 정보가 나오겠죠. 목적어 개념. 내가 마신다라고 하면 뭐가 궁금해요? 무엇을 마시는지, 그죠? 그 무엇을, 무엇을, 그게 바로 목적어라고 하는 정보거든요. 어떤 대상입니다. 그 행위의 대상입니다. 자, 마신다? 무엇을 마실까요? 뭐, 커피를 마시고, 그죠? 물을 마신다. 그죠? 뭐, 방문합니다. 뭐, 무엇을, 누구를, 사람이 되겠죠? 누구를 방문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목적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면 이 동사가 목적어를 하나를 쓸 수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두 개의 목적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추가적인 목적어 하나 더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주어하고 이제 동사,
자, 일반 동사가 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일반 동사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닙니다. 그냥 동사를 말합니다. 비동사와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냥 모든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하는 거죠. 자, 일반 동사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요? 목적어라는 개념이 오는데요. 이렇게 하나가 올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동사에 따라서 두 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목적어가 두 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 오는 그 정보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한국어로 해석하냐면 에게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뒤에 오는 목적어가 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사 예를 들면 뭐 give라는 동사를 썼을 때는 그죠? 무엇을 주는지도 궁금하지만 누구에게 주는지도 궁금하죠. 그 정보도 궁금하죠. 그래서 에게 그 다음에 난 얘도 궁금해. 두 개를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하나 올 수도 있지만 몇 개 올 수도 있다? 두 개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tell me, 나를 말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해석하면 어색하겠죠. 그러면 이 me를 어떻게? 에게라고 해석을 하시면 자연스럽겠죠. 그죠?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Could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 자, 그 다음에 그럼 나올 수 있는 거 뭡니까? 이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무엇을 말해줄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여기 이 목적어 자리에도 그죠? 우리가 보통 목적어라고 하면 어떤 정보를 씁니까? 명사를 쓰죠, 그죠? 나 마셔요, I drink 뭐요? coffee. 목적어 뭡니까? coffee. 명사죠, 그죠? 네. 뭐 줍니다. 그녀에게 반지를 줍니다. 그가 he gives her 그녀에게 her 무엇을? a ring. 반지를 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목적어 자리에 명사를 씁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명사를 쓰지는 않습니다. 명사 대신 다른 정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 수 있는 이런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형태가 뭐냐면요. 절의 형태, 주어 동사의 구조를 가진 그런 형태가 목적어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 that을 앞장 세운 대조동사의 구조로 오거나, 네, 아니면 의문의 내용이 있어.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의문사가 필요하죠. 뭐 언제, 어디서, 누가, 뭐, 왜, 어떻게 이런 정보가 궁금하니까요. 의문사를 네, 앞장 세우고 의문사 온 다음에 뭐요? 주어 동사가 오는 그런 구조를 어디다 쓸 수 있다? 목적어 자리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구조만 딱 생각하시면 뭐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자, 대조동사 아니면 의문사, 주어동사.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구조가 눈에 보이시나요? 의문사, 그 다음에 뭐?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쓴다. 자,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의문사, 자, where, 여기 앞에 나왔네요. 자, 마지막도 앞에 의문사가 있네요. 그 다음에 어순은 어떻게? 주어와 동사, 요런 순서로. 자, 그런데 여기 is는 여기 밑에는 어때요? 이거 동사가 앞에 나왔죠? 그럼 아닌 거죠. 그죠? The bus stop, 주어, 동사. 네, 1번이 알맞은 어순이겠네요. 그죠? Where the bus stop is. Where the bus stop is. 자, 이런 식으로 요 덩어리가 어디에 위치한다? 목적어 자리에. 네, 말해줄 수 있겠니? 나에게 무엇을,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버스탑이 정류소가, 버스 정류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순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딱 기억을 하셔서, 영어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는, 뭐 명사가 들어가지만,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어때요? 좀 더 복잡한 구조의 말을 하게 되죠. 이것처럼. 그럴 때 어순이 어떻게 된다? 그냥 의문의 내용이 없을 때는 대조 동사의 구조를 쓰거나, 의문의 내용이 있을 때는 의문사를 앞장 세운 의문사 주어 동사의 구조를 쓴다. 딱 요것만 기억을 하셔서 뭐 문장을 만드셔도 됩니다. 네, 상관없지만 왜 이런 어순이 되어야 될지라고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안 궁금하시면 여기서 영상을 끄셔도 되고요. 궁금하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확실히 딱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영어 문장을 보시면 훨씬 재밌을 겁니다. 문장을 보는 눈이 생기면 어때요? 재밌죠. 모르면 그죠? 재미가 없는 거죠. 자,
자, 왜 이런 어순이 생길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를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어때요?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가는 이 구조를 우리가 찾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이 안에 지금 1번이 들어가는 거죠. 의문의 내용이 들어있으면서, 이게 어때요? 독립적인 의문문은 아니죠. 독립적으로 쓰이는 거 아니죠.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이 전체, 어때요? 전체 문장 뭐죠? 이 전체 문장에 뭐로 들어가 있습니까? 목적어로 들어가 있죠. 그죠? 네. 이 의문문이, 그죠? 자, 어때요? 자, 요 의문문이 여기 이 문장 전체에 목적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의문문은 우리가 영어 문법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의문문이 그냥 의문문이 아니라 간접 의문문이라고 불려집니다. 네. 뭔가 의문문 같은 형태이긴 한데, 그냥 정말 물어보는 이것만 가지고, 버스 정류소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릅니다. 간접 의문문이 뭐냐? 다른 어떤 문장 속에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자리에 있을까?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그래서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 이전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냥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의문문. 자, 그냥 독립적으로 쓰이는 의문문으로 한번 봅시다. 버스 정류소가 어디지? 버스 정류소가 어디에 있어? 이 의문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버스 정류소가 어디 있어? 뿅? 자, 어떻게 합니까? 자, 의문문을 만들 때는 여러분은 어때요? 의문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너 학생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의문사 있습니까? 너 학생이니? 의문사라는 게 뭐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그 육하원칙하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게 물어보는 그 단어를 의문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너 학생이니? 당신 학생입니까? 의문사 없죠. 네, 이런 의문문도 있습니다. 그런 의문문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예, 학생 맞아요. Yes. 그죠? Yes, I am. 그죠? No, I'm not. 이런 식으로 yes or no라는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의문사가 들어가는 의문문은 언제 집에 오니, 어디서 뭐 하니, 그죠? 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이런 식으로 의문사가 들어있는 그런 의문문이죠. 그 자체가 궁금한 겁니다. where, 어디라면 그 장소가 궁금한 거고요. 그죠? how 하면 어떤 방식,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궁금한 거고요. why 하면 이유가 궁금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 궁금한 부분이 의문사가 되어서 물어보는 그런 의문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소가 어디 있어라고 한다면 어디서 where 그죠? 의문사 있죠? 자, 의문사 그냥 앞에 쓰시고요. 의문사는 항상 문장의 맨 앞에서 문장을 이끕니다. 그래서 앞에 써주시면 되고요. 자, 있다. 버스 정류소가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저기 뭐 할까요?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비동사. 네, 비동사는 크게 의미 없이 사용이 되지만 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의문문이기 때문에요. 버스 정류소 어딨어? 그러면 이제 일단 뭐부터 한다? 의문사부터 앞에 넣어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갈리는 게 일반 동사냐, 비동사냐 이렇게 갈리는 건데요. 자, 지금 여기서는 비동사를 쓴다 그랬죠? 비동사가 있는 경우 비동사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주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where is the bus stop? 네, 이렇게 bus stop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 독립적인 의문문입니다. 혼자서 그냥 자유롭게 자유 영혼이죠. 버스 정류소가 어디야? 버스 정류소가 어디야? 우리가 보통 그냥 쓸 수 있는 이런 의문문의 어순입니다. Where is the bus stop? Where is the bus stop?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의문문이 지금 여기서 우리 문제에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 의문문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뿅뿅뿅뿅.
네, 이렇게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어순 그대로, 여러분들, 이 어순 그대로 얘가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의문문이 이 어순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문장 속으로 들어갈 때는 어순을 좀 바꿔서 들어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독립적으로 쓰는 의문문은 어순 여러분들 배우셨어요. 이런 식으로 Where's the bus stop? 했습니다. 근데 얘가 이 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바꾼다? 자, 의문사는 그대로 앞에 두고요. 그 다음에 주어를 앞에 쓰고요. 동사를 그 뒤에 쓰는. 자, 의문의 내용이 들어있긴 하지만, 독립적인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어순을 이렇게 바꿔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자, 그게 바로 1번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Where the bus stop is. Where, 자, 한번 보실까요? Where the bus stop is. 이런 식으로. 그죠? Where's the bus stop? Where's the bus stop에서 is하고 the bus stop을 바꾸는 그런 형태가 되죠. Where the bus stop is. Where the bus stop is.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장 속으로 들어갈 때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문장이 됩니까? Could you tell me where the bus stop is? Could you tell me where the bus stop is? 자, 여러분들 요거를 이런 내용을 아시면은 무궁무진하게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 자신의 문장도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규칙 하나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번거롭게 느껴지셔서 공부를 안 하시고 그냥 문장만 외우겠다 하시면 굉장히 어때요?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요런 원리가 들어있구나라는 거 한 번쯤 아시고 문장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이 문장뿐만 아니라 모든 문장 속에 어떤 목적어 자리에 어떤 의문의 내용이 들어갈 때는 의문사 주어 동사의 구조로 쓴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마지막 이거는 이 문제풀이하고 상관은 없는데요. 자, could 같은 경우에는 왜 could를 쓰느냐? 우리가 뭐 can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동사 can도 있고 뭐 could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can보다는 could를 사용한 이유가 자, 여기서는요. 이 could라는 조동사는 can보다 굉장히 가능성이 떨어지고 본인이 말할 때 확신성이 떨어질 때 쓰는 그런 조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an you tell me where the bus stop is? 라고 말할 때 하고 could you tell me where the bus stop is? 라고 말할 때 하고 차이는요. could가 굉장히 힘이 없고 가능성이 떨어지는 약한 이렇게 약하게 주장을 하는 그 조동사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동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부탁하거나 요청할 때 could를 써주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물론 뭐 친구 간에 뭐 이렇게 할 땐 can you tell me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난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는 이렇게 could를 써주셔야 되죠. can이라고 하면 조금 공손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ould you tell me? 우리 뭐 어디 여행이나 가셨을 때나 보통 이렇게 남들에게 얘기를 할 때는 항상 could를 써주시면 되겠죠. Could you tell me? 말해주시겠습니까? 나에게 말해주시겠습니까? 무엇을요? 버스탑이 어디에 있는지 where the bus stop is. where the bus stop is. 이런 식의 어순. 자, 좀 설명이 길었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런 설명 하나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서 어때요? 네,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듣고 뭐 그때 외우고 그뿐인 공부는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한 느낌만 나지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자, 좀 복잡해 보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이렇게 더 빨리 갈 수 있는 이게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 잘 하시고요. 100%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